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호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특히나 여러 가지 또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뭘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펼쳐질 새로운 이제 시장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펼쳐질 순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러한 전략들 한번 또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야인시대 집중해서 한번 전략 같이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야인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 매일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어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그런 느낌이 더 좀 빠르게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 블랙 먼데이가 벌써 3주 전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이슈도 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저번 주죠. 잭슨홀 미팅이 종료가 됐고, 그러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적인 사실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B컷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 1월까지 또 금리 인하를 1% 이상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는 기정적인 사실이다라고 또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지수 자체는 상당히 또 상방이 제한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수가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상방이 좀 막혀 있구나라는 부분을 바로 이제 다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8월 5일 날에 상당히 큰 급락, 역사적인 급락 이후에 회복을 다 해주기는 해줬지만,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준 상황에서 이제 2700선 근처에서 더 이상 상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또 이 박스권 장세를 그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약한 가운데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다가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 최근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항공주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수혜자들이 또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최근에 코로나나 열폭주 해서 오늘에는 또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9월 달로 넘어서기까지 시장이 완전하게 새로운 분위기로 또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냥 HBM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또 다양하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강조가 되는 장세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야를 계속해서 넓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과연 또 어떠한 섹터군이 단기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또 전략을 끌어나가 보시면 충분히 9월 달에 수익 챙기시는 것은 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일단 큰 게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건 잭슨홀 미팅이었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시사한 바는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모두가 환호할 만한 좋은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내용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라면 먼저 우리가 예민하게 좀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건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를 한 번 더 건들게 되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최근에 증시가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던 게 다시 한번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건들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어필해주는 정도가 굉장히 기대됐던 요소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를 시사했죠. 예를 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그다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올라가는 측면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신규 수치로 보면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고용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서 이게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바가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불안감이 조성이 되었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지점을 한 번에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글로벌 단에서는 아무래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비둘기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기에서 보면은 파월 의장이 대놓고 매파적인 기조를 띄웠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안 할 이유가 없다 정도의 코멘트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9월 11월, 12월 3번 정도의 FOMC가 남아있는데 시장은 1% 이상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점쳐지는 게 가장 많을 정도로 금리 인하가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지나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시장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럼 쭉쭉쭉 뻗어나갈 것인가는 좀 물음표가 좀 띄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섹터 단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조가 깔리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우리 원화는 강세가 가고 달러가 약세가 가는 그림에서 보다 수혜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주들, 외화 채권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덜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 개선되니까 금융주들은 좋은 입장이고 항공주들 당연히 좋죠. 리스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리스잖아요. 항공주들은. 그러면 비행기 리스에 대한 이용료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좋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 유틸리티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지금까지 수출 중심으로 좋았던 섹터들에서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수혜받다가 수혜받은 지점을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론 아직까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금리 인하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대응의 영역에 둬야 되는 게 많지만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수출단에서의 매력 어필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지점에서 한 단계 쉬어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시장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바이오,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업종들. 그래서 업종별로 천차만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 측면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 새벽 5시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 HBM. 이쪽에서 어떤 반응도가 나올 것이며 글로벌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럼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산 이후에 또 큰 산이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이 좀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라이브로 종목 진단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02-325-8200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또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직접 전화 통해서 가능하니까 양쪽 통해서 신청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저희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의 금강불개님께서 나노팀에 1,200원 20% 보유를 하고 계시고 요새 한창 열폭주로 뜨는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비중은 20%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교롭게도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화요일이 방송이 가장 많은 날이거든요. 이제 오전부터 이제 낮까지 그리고 오늘 야간까지 해가지고 방송 일정이 제일 많은 날인데 이 방송 일정이 제일 많은 오늘 가장 또 많이 이야기한 종목이 나노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 가져왔었던 종목이 나노팀이었죠. 나노팀을 저번 주 이 시간에 가져오면서 열폭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노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열폭주 이슈 자체가 지금 이
당분간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화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도로가 폐쇄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 당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열폭주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또 활발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 쪽으로 열폭주 방지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현대모비스로부터 이제 또 5천억 정도 규모의 이 수주권들을 또 따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폭주 관련해서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노팀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13,000원 수준이에요. 공모가가 13,000원 수준인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소화해내기만 하면은 추가적으로 약 한 16,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물량이 앞선 구간을 정말 쉽게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은 공모가 13,000원에 열폭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 물량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노팀은 이대로 상승을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약 한 13,000원 초반대에서 12,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탄력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셔라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거든요. 저는 급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 고점 부근인 16,000원 안내 드리면서 조금 더 수익권 확대를 노려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청 주셨고요. 신한지주 42,000원 10% 들고 있습니다. 아직 밸류업 죽지 않았겠죠?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해당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신한지주는 대표적인 지금 밸류업 참여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초 밸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기획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받겠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했던 게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밸류업 공시를 자율 공시로 진행했어요. 사실 이건 좀 다소 아쉬운 판단이긴 한데 그래서 참여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공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줄게. 혜택은 25년도부터 세제 혜택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요.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죠. 그러면 사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띄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8월 말이 돼가는데 8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00개가 넘는 종목에서 8개 기업 참여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거죠. 밸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근데 이 신한지주는 밸류 프로그램의 자율 공시, 밸류업 공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접근했다라면 신한지주 굉장히 잘 접근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꽤나 큰 수익을 확보하셨습니다. 거의 5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보여주고 계신데 질문 자체가 이제 정고대 갈 수 있을까요? 정도잖아요. 이거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PBR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BPS라고 말하는 게 이제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지금 자산이 얼마 있는데 왜 주가가 2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PBR 한 배면은 어떤 거냐면 이 신한지주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근데 신한지주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더했더니 1,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버리면은 자산만큼 주식을 다 청산해버리면 한 배 정도 나온다라는 게 PBR 한 배거든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BR, 그러니까 자산은 많은데 주가는 저평가인 영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은 한 10,000원 있는데 기업이 1,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이죠. 0.1인 겁니다. 그래서 0점대 기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배까지는 맞춰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올해 첫 시행이고 그리고 아무리 자율공시라 하더라도 올해 연말이 되면은 실제 세제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율공시라 하더라도 이제 4분기쯤 되면은 자율공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그 금융주들, 그리고 저PBR로 대표되는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올 건데 사실 그것만 보고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페널티에 대해서도 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정부에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룰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바뀐다라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신한지주예요. 잘 잡으셨고요. 저는 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자, 기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PBR이 몇 배인지 보면 돼요. 0.58입니다. 야, 정말 어마무시하죠. 왜냐면요. 이 종목이 이 바닥에서부터 올해 초를 기준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때 나왔으니까 얼마 상승했냐면 80% 올라갔어요, 거의. 그래도 0.5배대입니다. 아직 갈 길 멀죠? 한 배 정도 나오려면. 근데 우리가 욕심 좀 부리지 맙시다. 한 배까지 보지 말고 한 0.7배에서 8배 사이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가격대냐? 지금 0.5배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뭐 아직 올라갈 여력 많이 남아있고 시장 상태도 굉장히 비리비리한 시장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굉장히 깊은데 올라가는 애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금융주라서 저는 당연히 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모든 비중 다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욕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조정기에 금융주도 영향을 받는다라면 일부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면서 안전 마진을 좀 챙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단계에서는 55,000원 구간 혹시 이탈한다라면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부터 20-30% 상향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신고가를 물어보셨으니까 신고가는 넘어가게 되겠죠. 2007년에 있었던 게 이제 65,0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 구간은 넘어가는 가격대 충분히 나올 법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아주 잘 보셨고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도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려거든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분하고 선별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땅하늘님께서 SK이노베이션 128,90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또 SK, 또 ENS와 합병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거의 뭐 가결이 됐죠. 그러면서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초반대에서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다음 달 19일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구간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 한 6천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물량들을 또 이제 이 SK이노베이션 측에서 또 이제 다 받아낼 수 있어야 합병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합병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저는 이제 이 SK이노베이션 쪽에는 충분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ENS가 상당히 알짜 기업이고 그러면서 차세대에 또 이제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자회사 SK온이 계속해서 적자 행렬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금력들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또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또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오늘 질문을 주신 게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왔고 그러면서 뭐 삼성 SDI나 이제 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최근에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수혜를 본 종목 쪽에 속하거든요. 최근에 정부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허 또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이제 바닥 잡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흐름 자체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전기차 캐즘 구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바닥 잡채는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탄력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황이 반전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앞선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줘야지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고개를 틀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주가가 업황의 반전 혹은 이제 전기차 쪽이 뛰어오를 수 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지금은 약간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SK온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막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12만 5천 원 구간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19일까지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약 한 6천억 정도 규모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확보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의 매물 구간에 계속해서 막혀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3만 원 근처 구간에서 또 막혀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2만 원 후반대 정도로 잡고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권을 노리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12만 원 후반대에서 맞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바닥권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뭐 나노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지만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앞선 구간을 다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고개를 더 틀어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 12만 원 후반대 안내 드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최근에 단기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 두 구간에 1차로 또 12만 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만 9천 원을 잡고 가되 만약에 12만 원대에서 자꾸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먹거리가 오히려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길게 보시기보다는 매물대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매물대를 뚫어주면 수익권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한번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LNF 18만 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꼭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차 전지는 사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코멘트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라 가지고 제가 주로 요즘 코멘트 많이 드리는 게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방산 또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럼 2차 전지를 제가 얘기 안 하느냐를 보면은 저는 올라가는 말에서의 발생하는 매매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진행하는 투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말의 베이스를 실적에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2차 전지는 완전 반대죠. 내려가는 말입니다. 게다가 실적도 완전 꺾였어요. 자, 그러면 왜 실적이 꺾였는가를 알아야 그럼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알 수 있잖아요. 보면은 양극재를 파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역레깅 효과를 맞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 팔 때 우리가 리튬 들어가잖아요. 그럼 리튬을 기준으로 봅시다. 리튬을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왔어요. 양극재 들어갈 때 보니까 리튬이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가격의 폭을
감안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반대로 리튬이 2,000원이었는데 팔 때 되니까 1,000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매깅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싸게 원자재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양극재는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튬의 가격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게 양극재 단위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캐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속화가 될까,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계속 상방을 예측합니다. 지금 10% 성장해서 다음엔 20% 성장해서 30% 계속 상방을 예측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언제 끝날지 함부로 예측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악재를 소화하는 모습을 종목단에서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종목이 한 10만 원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번에 안 나왔대요. 다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8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8만 원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또 전기차 관련 이슈로 안 좋아요. 또 내려갑니다. 자, 이러면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LNF 입장에서 지금 좋은 소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빠져요. 바닥에서 횡보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반토막인데. 두 번째는 버티는 겁니다. 근데 1번을 선택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따라요. 뭐냐면 내가 이거 반토막 나도 다른 종목으로 이 시대를 활용하면 그만큼의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가 될 수 있으면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2차 전지, 이미 물려서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들고 가시라고 얘기 드려요. 네. 이게 이미 악재를 소화할 만큼 소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실적이 빠질 만큼 빠지고 적자가 날 만큼 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악의 구간에서 파는 거는 오히려 좀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나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요. 현대차도 그랬고. 바이오도 그랬죠. 그러면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보자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나는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수익 잘 보고 있는데 얘만 물렸는데 하면은 그냥 털어내고 지금 가는 애들 보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전략은 제가 가격 전략 드리는 게 많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9만 원 초반인데 이게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면은 희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운적인 용역에 기다려서 무작정 기다려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기간 투자로 가셔라. 기간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순간을 기다려보자로 말씀드리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LNF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급은 아닙니다만 이제 따라가는 종목으로서의 상승률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주도주로서의 모습도 다소 많이 보여준 측면도 있고, 그러면 그랬던 종목들은 살아날 때 먼저 출발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측면들을 좀 기대해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의 한경자님께서 카카오 54,000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속썩이는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어버린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었던 구간,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부터 또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카오가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시장에서 상승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카카오가 사실 최근에 그래도 좀 이 기업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이제 뭐 쓸모없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문어발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카카오를 상대로. 그래서 카카오가 올해 자회사만 한 15개 정도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졌던 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가 또 이제 이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 부분이 내수 쪽으로만 계속해서 이제 또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확실하게 주가에 대한 반전을 보여주려면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현재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와 같은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네이버를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개별주 시장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는 단가에는 이제 위치를 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뛰어오를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래도 한 4만 원 중반대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너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길 기다려야 되는 그냥 기도매매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회비용이 낭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저는 굳이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저는 카카오가 상승이 나왔을 때 현재 1차 매물 구간이 45,000원 그 다음에 2차 매물 구간이 약 한 48,9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정도 구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그냥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여지거나 확실하게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때 상승이 나오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정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게 더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어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 48,000원 정도 두고서 그 정도 단가 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해칭을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 보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루니 킹칭 45,700원. 루닛 45,700원 맞나요? 예, 25%인데.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아랫게 내가 금요일에 샀는데, 네. 뜻이 조금 빨라가다 오늘 갑자기 막 학바지뿐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목표를 얼마나 정하면 좋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루닛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의료 AI 기업입니다. 의료 AI 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지점들이 있는데 현재에는 사실 암 진단 쪽에 대부분이 포커스가 좀 가 있죠. 왜냐하면 암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료 AI 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투자 사업이에요. 이 투자 사업 뭐냐? 연구가 끝나고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의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나는 기업이 거의 아예 없어요. 국내에는 더더욱이.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베이스로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루닛 같은 경우는 루닛 스코프가 이제 주력인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을 이제 스코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항암제가 이 암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울릴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제 빅파마라든지 이런 곳에 결과값을 보내는 거죠. 분석값을. 그럼 거기서는 해당 환자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순탄하게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템이긴 한데 사실 이게 그럼 매출이 얼마 나오냐 보면은 상반기 매출이 한 7억 나왔어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한 기대값이 좀 뭐랄까 아직은 좀 확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제가 루닛은 종종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데 어떤 얘기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단타라고 하죠. 또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사실 단기로도 이런 종목을 잘 안 잡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큰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상승이 나온 종목 있죠. 이렇게 큰 상승.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보통은요. 절대로 이 전고 구간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 결과 보면 나옵니다. 자, 상승 나오고, 자, 상승. 자, 하락. 자, 다음 반등에서 이 전고대를 넘던가요? 못 넘어요. 하락, 반등, 또 못 넘어요. 하락, 반등, 또 못 넘습니다. 자, 하락, 반등, 또 못 넘어요. 계속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횡보를 하다가 또 깨고 나가죠. 이러다가 이 전고대까지 이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테마 따는 종목들, 아직은 제가 테마로 분류를 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테마 따는 종목들은 저는 큰 파스의 상승이 나왔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쉬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가 나오는 건데 저는 루닛도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 인하의 수혜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게 지금 금요일날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때예요. 8월 23일 날 이렇게 급상승하고 할 때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라는 건 추세 우상향을 기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설명과는 완전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추세 우상향은 어렵다. 상당히 닫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런 종목 대응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로 내가 잘 대응을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적절한 짧은 익절을 하든지 또는 물렸을 때 정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건데 저 상단을 이 5만 원으로 봅니다. 이 5만 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이 위로 올라가도 5만 원 초반대에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방으로 열어놓는 구간은 저는 길어야 이 4만 한 2천 원, 4만 1천 원 이 구간 있죠. 이렇게 제가 두 개로 그어놓을게요. 이 정도 되는 구간까지 밀려버리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전고를 넘지 못하면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 전고를 깨지 못하면 바닥으로 깨고 내려간다. 테마주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지금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범주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갔을 때는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상단으로 볼 수 있는 건 5만 원 정도고 내려가는 거는 4만 1천 원에서 4만 2천 원 구간이니까 이 지점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영님께서 삼성물산 11만 3천 원에 22%입니다. 차익 실현할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삼성물산이 결론적으로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특히나 HDC 현대산업개발과 그다음에 GS건설의 상승률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수혜, 그러한 부분에 이제 또 힘입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2023년까지 국내 분양률 1위였고, 그 다음에 GS건설이 이제 2위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따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따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삼성물산이 이제 또 사업별로 이제 살펴보면 건설 부분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수익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단가가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눠놨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고점에서의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7만 원 구간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단가가 시작되는 시점이 15만 5천 원 구간이거든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제 또 뭐 0.25bp 인하냐, 0.5bp 인하냐에 따른 또 이야기가 또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금리 인하 수혜들이 또 막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장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5만 5천 원 구간, 요 구간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확실하게 이제 17만 원 근처 구간까지 추가 수익권을 노려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하러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15만 5천 원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서 더욱더 집중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탄력도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삼성물산은 15만 5천 원 맞추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현대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자, 22만 원에 20%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 주셨고요. 일단 현대차는 제가 종목 설명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우리 국민주고 최근에 이제 실적도 꾸준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 상승도 잘 나와줬고요. 최근에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를 22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차트 보고 잠깐만 얘기 드려볼게요. 이때가 블랙먼데이예요. 혹시 이때 사셨나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거 칭찬 드리려고 이거 차트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 모두가 공포에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 긴급 진단하면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했다가 악플 세례를 좀 받긴 했는데 실제로 그걸 이행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싸게 사니까 주가가 본래 위치로 회귀하는 단계에서도 수익이 꽤나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가 좀 정책이에요. 그럼 왜 정책인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 보면 답 나옵니다. 자, 지금 연간 실적인데 자, 이런 지점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23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15조 정도. 근데 15조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른 게 아닐까라고 예측하는 지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전에 대비해서 보세요. 실적 되게 좋죠. 근데 이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다 포함해서 최근 경우는 내수는 많이 죽었는데 해외에서 막 잘 버티다 보니까 실적 예상치가 뭐 다운되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 갖고 있는 캐파가 이미 커질 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지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좀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많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도에 되면 현대차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PBR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아직 0.7배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PBR 한 배까지 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뷰 자체가 단기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수익권 줄 때 한번 챙기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작은 비중은 아니죠. 20%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단에 열려 있는 게 27만 원 정도까지 일단 상단 열려 있거든요.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시간 투자하시면서 밸류 프로그램의 동향도 좀 보면서 현대차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좀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냥 참여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은 전고대가 이제 한 30만 원 되는데 여기는 뭐 가볍게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지켜보면서 나머지 반은 끌고 가자. 그러면 안전마진 한 반 정도는 27만 원에 매도, 나머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잡으신 거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공포에 매수하는 전략을 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히든카드 시간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바로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이 저번 주에는 나노팀이었잖아요. 나노팀 이상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혹시나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액침 냉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관련 R&D 연구원을 채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액침 냉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 이 공랭식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나오는 그러한 이제 또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법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저번 주에 안내드렸던 나노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벡터리의 액침 냉각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 화재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구간 가운데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있어서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지금 GST, 그다음에 삼성공조, KN솔, 인성정보, 삼화전기, LG전자에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KN솔입니다. 아까 이제 또 채팅창에서 KN솔 질문 주셨던 분들이 이제 또 계셨는데 일단 KN솔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액침 냉각 글로벌 1위 기업인 서브모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액침 냉각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캐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23년에 7천억 이상이나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미 이제 수주 잔고는 이만큼 쌓아놨는 데 주가 자체는 계속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N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도가 확실히 주목이 되는 기업인데 주가는 너무나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도가 큰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드리게 되면 바닥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제 오늘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N솔은 현재 시장의 주목도, 앞으로의 성장도, 실적 성장성, 모멘텀 지금 다 갖추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셨던 분들 아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질문 주셨는데 추가 매수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종목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N솔 현재 매수가 이하,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안내 드리면서 저번 주 나노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KN솔 한번 주목을 매우 또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자, 조선주는 제가 지난 한 4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 코멘트는 드리지만 추천은 못 드렸던 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다소 좀 조정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저는 좋은데 내려왔다? 담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선주를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주가 전반적으로 좋죠. 이게 신조선가 지수도 제가 많이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비싸게 수주를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지금 2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도 다를 거고 4분기 실적도 다를 겁니다. 잘 한번 지켜보세요. 자, 조선주들은 제가 대놓고 좋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린 만큼 없는 분들은 또 담아야 되는 시기로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예시 종목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제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기자재 종목들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더 좋은 게 이제 완성 조선 쪽이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 오늘 가져온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좋은 거는 수주량은 뭐 다 좋죠. 조선 3사 다 좋은데 그걸 떠나서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지금 집중도가 높습니다. 해군 관련 어떤 서비스와 제품들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이라든지 또는 HD 현대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MRO 계약까지 체결을 했죠. 그래서 미 해군과의 앞으로 2030년 기준 100조 이상의 시장을 점쳐지고 있는 MRO 사업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방산 대신 해양 플랜트에 지금 집중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FLNG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에서 뭐 천연가스를 채굴 하잖아요, 해상에서. 근데 얘를 정제도 해야 되고, 정제했다라면 액화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설비가 필요한 건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공급 진짜 잘하는 게 지금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하나 납품할 때 이제 2조에서 3조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서 한두 개만 1년에 납품을 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매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FLNG 시장인데 이제 수주 목표가 올해 2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모잠비크라고 해서 아프리카 이제 동부 쪽에 있는 곳 해안에 해양 플랜트가 올해 수주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중공업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미국이랑 캐나다 합치면 한 30억 달러 정도 수주도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중공업은 좀 색깔이 다른 조선업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를 저는 가격 전략으로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원, 단기 1차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히든카드까지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채팅창 보니까 상당히 또 이제 저하고 김근우 전문가님을 또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또 이제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쉬울까봐 이번 주에 저희 공개 방송 상당히 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김근우 전문가님 먼저 좀 설명 주실까요? 네, 저는 내일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에서 진행할 거고요. 이제 9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래서 섹터 단위로 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섹터에 있는지 그리고 이 섹터가 어떻게 될지 이런 측면들을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sek터 단위 전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맞는 전략 드려보려고 할 테니까 내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4시에 진행을 합니다. 다가오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또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뭘 잡아야 될지 어지러우실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잡아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저하고 또 이제 김근우 전문가님 이번 주에 또 공방 진행하는 것 또 많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월 달 지나갔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이제 상당히 선선해져서 저도 또 이제 오늘 그동안에 또 계속 반팔만 입다가 마이를 또 한번 이제 입고 왔는데 상당히 이제 또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도 상당히 좀 이제 들뜨는 그런 이제 또 구간인 것 같아요. 더욱더 이제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날씨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우리의 계좌가 또 더욱더 빨간불로 물들어야 결국에는 더 기분이 좋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약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추석까지 여러분들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는데 더욱더 저희가 또 같이 힘이 되어서 전략들 한번 또 같이 꾸려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